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상의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일반 기사나 사설은 물론이고 사내외 필자의 개인 칼럼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숱한 제한이 있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마치 5년 전 2016년 가을 탄핵 정변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일방적인 박근혜 죽이기 분위기나 확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가짜뉴스 홍수에 저널리즘의 정도에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는 글이나 말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주장을 제도권 언론이 묵살하는 큰 흐름은 지금도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언론사 내부 필자가 아닌 외부 필자의 글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보도되기 쉽지 않았던 내용이 보도되는 사례도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문제와 관련해 최근 보도된 두 편의 언론사 외부 필자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제 추가 설명을 일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글은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에 얼마 전 게재된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의 대선 필패의 공식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어 소개해드릴 글은 법학자이자 정교모 공동대표 중의 한 명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화일보 계열 디지털타임스에 기고한 대선 후보라면 부정선거 척결 공약하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먼저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 칼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석동 전 편집인의 경력을 소개해드리면 그는 1952년생입니다. 올해 만 69세로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부터 뉴스통신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를 거쳐 1988년 국민일보 창간 멤버로 합류해 국민일보 정치부장,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을 거쳐 편집인까지 지낸 뒤 2010년 32년간의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퇴임한 원로 정통 언론인입니다. 한석동 편집인이 국민일보 재직 시절 저는 동아일보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국민일보 칼럼 중에는 가장 읽을 만한 칼럼을 썼던 저널리스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석동 전 편집인은 이번 칼럼에서 한국은 전자투개표기 개발 수출 선도국으로 꼽히지만 외국에서 유사한 부정선거 논란이 거듭되면서 한국은 부패선거 수출국이란 오명이 뒤따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개표 부정한방이면 선거는 하나만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부정선거는 한 번도 예고된 적이 없지만 계속돼 왔다. 한국 슬프지만 청정지역이 아니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권의 철저한 침묵에 짓눌려 신음 중이다. 디지털 시대 선거는 의도적 부정이야 말할 것 없고 단순 오류 위험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러면서 칼럼의 마지막을 민심을 도둑맞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데는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한석동 편집인 칼럼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는 윤석열을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비꼬았다. 이재명은 소탈하고 권위적이지 않아 편하다고 칭송했다. 4.7 서울시장 선거 개표 초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전원이라며 사전 그 선거에서 박영선이 오세훈을 55대 45로 이겼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 청와대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이었고 문재인 정부 공기업 비상임이사를 했다. 다른 어느 여론조사 업체는 두어 달 전 여론조사를 왜곡했다가 적발됐다. 전화 면접원이 특정 대선 후보를 강조해 되묻거나 지지정당을 반대로 입력하고 연령대를 바꾸는 등 조사 기준을 위반했어였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지지도와 가상 양자 대결 모두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선 것으로 나왔다. 선관위는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수사 의뢰 등은 없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은 무려 79개다. 촛불 정권 출범 이후 우죽순 늘어났고 간판만 달리해 중복으로 등록한 곳도 있다. 분석가 1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사전이든 사후든 조사에 대한 검증은 없는 것과 같다. 표본을 무작위 선택했다고만 하면 그만이다. 언론과 결탁만 하면 원하는 조사 결과를 마음먹은 대로 퍼뜨릴 수 있는 구조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복 보도되면 유권자는 세뇌되기에 십상이다. 은연중 이것이 여론으로 자리 잡을 것은 정한 이치다. 2017년 대선 때의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유포도 여기서 멀지 않다. 여론조사 조작은 부정선거의 첫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특정 후보 승리 전망치를 내놓고 권력이 그에 근접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40% 안팎을 지속해온 문재인 지지율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다. 4년여의 실정 폭정을 떠올리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조사는 잦아지기 마련이다. 문재인 지지율의 경우 선거가 있건 없건 여론조사가 촘촘히 이어져 왔고 미심쩍은 수치에 적잖이 세뇌된 것 아니냐는 자문자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선택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총질은 일단 가라앉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는 우리 당 후보 뽑는데 남한테 투표권 못 준다라며 역선택을 단호히 배격했다. 이제 대선 투표를 우리끼리만 하나라고 반문한다. 그는 여당 지지자 중 자신을 찍을 이른바 교차 투표를 막지 말라며 확장성을 주장한다. 홍준표 지지율 속에 정권 연장을 염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40%가량 포함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있다. 홍준표 지지율이 윤석열, 이재명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촛불 세력에 반색하는 기류도 친여매체 저병과 제사들 중심으로 감지된다.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고민정, 홍준표 승리를 예감한다. 윤석열은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민심이다. 정청래, 조국, 정청래, 김어준은 페이스북 방송 등에서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 홍준표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그에게 투표까지 해줄지는 모르겠다. 지난 6월과 8월 인천 연수을, 서울 영등포을, 경남 양산의 4.15 총선 묘소송 재검표가 1년 2개월, 1년 4개월 만에 있었다. 규정상 단심제 선거소송은 180일 안에 하게 돼 있다. 재검표 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관리 부실을 넘어 전국 규모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조직적 부정선거였다라고 발표했다. 또 주심대법관 조재현이 불법 부정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하고 촬영부로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봉인지를 비롯한 보관상태 변형,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여러 형태의 기표 도장, 테이프나 접착제로 붙인 투표지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소송 대리인은 온라인 최초 개표 결과에 맞추려 사전투표 중심으로 투표함 조작 증거가 속출했다. 인쇄된 위변조 투표지로 통과리한 패턴이었다고 했다. 투표지 전부 가짜다. 재검표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엉망이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자개표기는 짧은 시간에 투표지를 분류해 득표 집계를 한다.
신속하게 투표 결과를 알 수 있게 됐지만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잡음이 만만찮다. 오작동과 기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막기가 쉽지 않다. 한 표의 가치는 천금에 비할 바 아니다. 속도가 늦더라도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수개표로 신뢰성을 높여 논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전자투개표기 개발 수출 선도국으로 꼽힌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지난해 한국산 투개표기로 치른 총선에서 범여권이 90% 의석을 휩쓸었으나 부정 논란 끝에 이틀 뒤 무효가 선언됐고 대통령이 물러났다. 3년 전 이라크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식 발표 후 국회의원의 당락이 상당수 바뀌었다. 콩고 등에서도 유사한 부정선거 논란이 거듭되면서 한국은 부패선거 수출국이란 오명이 뒤따랐다. 정권교체는 이 시대 최고의 가치다. 절체절명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합당한 후보, 탁월한 전략,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리사욕에 함몰된 내부 총질도 퇴출이 필수다. 더 큰 문제는 부정선거다. 투개표 부정 한방이면 선거는 하나만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부정선거는 한 번도 예고된 적 없지만 계속돼 왔다. 한국, 슬프지만 청정지역이 아니다. 숱하게 흘러간 사기 조작은 접어두고 당장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커넥션을 받지 않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은 대다수 언론과 정치권의 철저한 침묵에 짓눌려 신음 중이다. 디지털 시대 선거는 의도적 부정이야 말할 것 없고 단순 오류 위험에도 더 취약할 수 있다. 민심을 도둑맞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데는 지나침이 없다. 이상은 한석동 전 국민일보 편집인의 최근 칼럼입니다. 다음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디지털 타임스 칼럼입니다. 최원목 교수는 1965년생, 만 56세입니다. 충북 청주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두 고시에 합격해서 최원목 교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고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약 보름 만인 4월 30일에 정교모가 국내 모든 시민단체나 연구단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4.15 총선 부정 의혹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명 발표 때 다른 몇몇 교수들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최원목 교수의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4.15 총선이 조직적 부정선거였다고 확신한 건 2000년 5월 초였다.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자료와 유튜브 방송이 있음을 알게 됐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날 밤을 새며 자가검증을 해보았다. 투표 결과 통계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규칙성을 확인했다. 그런데 선거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개표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반론이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됐다. 놀라운 점은 진보 진영은 숨죽이듯 조용한데 오히려 보수 진영 쪽 몇몇 인사,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통계상으로는 조작이 확실한데 여론조사와의 정합성 측면을 보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넘을 증거나 논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상호모순을 해소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리 조작 값을 정해놓고 보정치를 계산한 다음 그에 대체로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해 놓은 것이라면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 결과도 맞춤형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구할 수 없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여론조사 결과만을 내세우고
선관위의 신뢰성과 개표제도의 투명성만 강조할 뿐 통계 자체의 비정상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다. 사전선거 투표지가 5일간 선관위에 보관된 후 개표된 상황에서 감시나 봉인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수히 쏟아졌는데도 말이다. 국내외 통계학 권위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대규모 선거 부정이 의심되니 전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경제학자나 언론인들이 나서서 자기도 통계학을 안다며 자기 말이 맞고 상대방 말은 틀리다는 식으로 우겨대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그 후 무수히 제기된 부정선거에 관한 물리적 증거와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의 문제로 돌려버렸다.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모든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결론 쪽으로 몰고 가며 검증을 방해하는지 의문점만 커져갔다. 보수의 단합을 위해 부정선거 공방은 중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그럴수록 대립은 심화됐기에 다른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결국 야당 내 파벌 싸움이었다. 당권 장악이 더 중요했기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가 당권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명만이 합리적이었다. 부정선거가 한국형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다수 발생했고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해외 선거에 개입해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선거소송에 대한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1년 반 뒤에나 진행된 대법원의 재검표에서 비정상적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고 사후 보정 작업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스모킹건이 이 정도일진데 원래 부정선거의 규모와 정도는 얼마나 컸을까? 이런 일련의 합리적 추론 말고 다른 어떤 설명이 더 합리적인지 누가 좀 알려주기 바란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누구인지까지 실명으로 특정해 인터넷에 무수히 올라와 있는데 왜 그 당사자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지 않고 있는지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면 수사에 착수해서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일정의 진행 이전에 헌법상의 원칙과 민주주의 핵심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침묵하는 걸 보면 역시 그들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약은 믿을 게 못 된다. 일단 정권을 잡고 조사하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공약사항도 아닌데 공직선거로 당선된 당선인이 공직선거 부정을 조사할 유인은 없다. 이것이 부정선거 척결을 최소한 공약이라도 하는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는 이유다. 아직도 실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아둔한 사람이나 모른 채 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스트는 나설 자격이 없다. 이 칼럼은 법학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정교모 공동대표의 칼럼입니다. 이 두 분의 칼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